오스만 제국이다라고 하는 나라고요. 바로 이때 건국된 연도는 1299년. 바로 이때 오스만 제국이다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이 지역에 13세기 때 상당히 강력했던 이 몽골, 그죠? 몽골족의 어떤 그 몽골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차가타이 한국, 그 다음에 일한국 이런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훌레구에 의해서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아바스 왕조가 훌레그에 의해서 몽골의 훌레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훌레그가 일한국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몽골 제국의 한 왕국을 설립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어느 정도 이쪽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됐던 이 이슬람 세계의 어떤 발전 과정에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14세기 초에 14세기에 발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리더였던 이 술탄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술탄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이어받게 되고요. 바로 메메트 2세, 대략 한 15세기쯤이 될 텐데요. 메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메메트 2세 때 멸망시켰다. 자,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죠.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개칭합니다. 이스탄불로 개칭하게 됐던 게 바로 메메트 2세 때다. 자, 그리고 16세기 때 셀림 1세 때 16세기 셀림 1세 때 맘루크 왕조를 정복합니다.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이때 맘루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메카, 메디나 같은 실질적으로 이슬람교가 성립되었던 지역이에요. 바로 성지, 순례하게 되면 메카의 그 이슬람 종교의 어떤 그 성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술탄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리더였던 칼리프다라고 하는 명칭을 같이 하나로 합쳐서 술탄 칼리프로서 새롭게 수니파의 이슬람 세력의 어떤 지배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오스만 제국 셀림 1세 때의 일이다. 그래서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게 되면서 맘루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메카와 메디나 지역을 점령하고 바로 술탄 칼리프로서 새로운 이슬람 지역의 어떤 지배자로 등장했다. 이때 이슬람 지역에 바로 수니파의 지배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진행했던 게 바로 셀림 1세 때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다라고 하면 바로 술레이만 1세입니다. 술레이만 1세 때 바로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어떤 전성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시 헝가리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유럽 연합 당시 포르투갈, 그죠? 포르투갈은 아니고 당시 에스파냐, 그죠? 에스파냐랑 그다음에 그 로마의 교황 세력을 중심으로 했던 바로 이 유럽 연합 세력을 격파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 세력을 격파하게 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됐던 게 바로 이 슐레이만 1세 때 일이다. 나중에 1571년 그죠? 요때쯤에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쇠퇴하게 됐던 게 오스만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판토 해전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메메트 2세, 셀림 1세, 슐레이만 1세 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독특한 어떤 군사 제도가 있는데요. 독특한 군사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티마르 제도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티마르 제도다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병사에게요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 그리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그 무장을 하고 군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런 제도가 티마르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예니체리다라고 하는 건데 데브시르메 제도와 함께 같이 운영됐던 게 바로 예니체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데브시르메 제도다라고 하는 건데, 데브시르메 제도는 그 이슬람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우수한 그 어떤 그 인재들을 선발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 크리스트교 계통의 어떤 젊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국왕의 친위 부대로 만든 게 바로 예니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독특한 군사 제도와 관련된 티마르 제도, 그 다음에 예니체리, 그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사회 문화와 관련돼서요. 자, 별도의 사회 문화와 관련돼서 슐탄 아흐마르 사원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탄 아흐마르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입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예,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따가 선생님이 같이 유물로서 지도로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그다음 별도로 밀레트다라고 하는 거. 밀레트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다른 다양한 어떤 그 집단들, 그죠? 다양한 어떤 그 종교 또는 다양한 어떤 민족적 특징을 갖고 있던 이 집단들의 어떤 자치 공동체가 바로 밀레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형태의 어떤 다양한 민족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세금들을 걷었거든요. 바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화시킨 어떤 자치 공동체가 바로 밀레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레트다라고 하는 거. 바로 밀레트로서 나타나는 건 바로 이슬람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다른 민족의 종교 또는 민족적 특징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종교적 관용의 정책, 그죠? 관용의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